이번 영상에서는 진공체열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진공체열관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재료, 체열 방법, 주의사항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진공체열관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특정 양의 혈액을 수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체열되는 혈액양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묵은 상태이기 때문에 혈액 샘플의 오염을 방지하며 혈액이 분석되기 전에 응고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튜브에 혈액이 채워지기 전에 바늘이 환자에게서 제거되기 때문에 의료 종사자가 바늘에 찔릴 위험을 줄여줍니다. 진공체열관 사용을 통해 일관성, 정확성, 안정성을 향상하고 감염 또는 기타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체열할 때에 흔히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린지와 달리 바늘이 혈관에 들어가도 혈액이 맺히는 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초보자가 배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체열관에 분주하는 순서에 맞게 체열을 진행해야 하며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체열관의 혈액 검체를 분주한 경우 항응고제와 혈액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혼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혈액 검사는 정맥혈로 시행됩니다. 8-5금 중간정맥은 움직임이 적고 혈관 주변에 신경이나 동맥이 없습니다. 또한 통증이 가장 적고 혈종 발생이 가장 적어 체열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혈관입니다. 8-5금 중간정맥에서 체열이 어려울 때 노쪽 피부 정맥이나 좌쪽 피부 정맥을 이용합니다. 한쪽은 체열을 위한 주사, 반대편은 튜브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일회용 바늘입니다. 고무 덮개 쪽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한 뒤 홀더에 돌려 끼우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게이지별로 주사침 뚜껑색이 다른데 20게이지는 노란색, 21게이지는 초록색, 22게이지는 검은색입니다. 또한 홀더는 멀티니드를 고정시켜 여러 튜브를 한 번에 체열하는데 더욱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올바른 순서는 블러드 컬처, 플레인 튜브, 사이트레이트 튜브, SST, PST, 헤파린 튜브, EDTA 튜브, 옥살레이트 순서입니다. 체열관에 함유된 항응고제가 다른 체열관에 혼입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순서를 지키며 체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헤파린은 다른 튜브에 혼입되더라도 혈액응고 검사 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EDTA는 혼입 시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체열합니다. 본격적인 체열에 들어가기 앞서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체열 받침대, 알코올솜, 압박대, 밴드, 진공체열관 홀더 및 주사침, 진공체열관, 주사침 폐기통이 필요합니다. 이전 실린지 영상과 거의 동일하나 실린지 대신 홀더와 진공체열관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8-5금 중간정맥 체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공체열관을 검사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준비합니다. 바늘을 홀더에 돌려서 끼우고 알코올 솜도 같이 준비합니다. 토니켓을 묻고 촉진을 한 후 준비된 알코올 솜으로 소독합니다. 준비된 바늘로 혈관을 찌른 후 진공체열관을 홀더에 살며시 밀어 넣어 줍니다. 체열이 완료되면 홀더를 고정한 채로 체열관을 뒤로 당겨 제거합니다. 토니켓을 살짝 풀고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바늘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 노쪽 피부 정맥 체열을 보며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쪽 피부 정맥은 8-5금 중간정맥 다음으로 선택하는 혈관으로 상안의 윗부분과 엄지손가락 측에 위치하는 혈관입니다. 체열 방법과 순서는 앞 8-5금 중간정맥과 같습니다.
이렇게 체열이 완료되면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려줍니다. 그렇다면 진공 체열관으로 체열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바늘을 홀더에 끼울 때 홀더가 열려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촉진 부위를 소독한 뒤 소독 부위를 다시 만질 경우 소독한 손이 아닌 반대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반대손으로 만졌을 경우 소독솜을 이용해 다시 소독해야 합니다. 정맥에 천자하기 전 바늘의 사명 방향을 확인한 후에 바늘을 찔러 넣어줍니다. 튜브를 갈아 끼울 때에는 바늘이 딸려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끼운 튜브를 제거할 때에는 홀더의 날개 부분을 잡고 당기면 쉽게 빠져나옵니다. 천자 후 바늘을 뺄 때에는 튜브를 먼저 뽑고 압박대를 풀어야 합니다. 이후 바늘은 바로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려야 하는데 이때 바늘 뚜껑은 일반 폐기물로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로 잘 분류하여 폐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비 바늘을 이용한 체열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혈액학 동아리 게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